지원자분을 뽑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장기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아무래도 장교 출신을 가지고 어떠한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좀 어려운 것도 있는 것 같고, 제가 장교로 했던 경험이 직무랑 맞지 않는 경험이다 보니까 직무에 맞게 녹이는 점이 많이 어려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많이 받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면접 볼 건데요. 둘 다 장교 출신이네. 수리 부속 중대, 중대장이었고 이분은 공병장도로 인간 성적도 우수네. 아주 훌륭한 분일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드는데 내가 인간 그 상을 못 받았거든.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구나. 박관용 지원자님 1분 자기소개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스마트 하우징 직무에 지원한 박관용입니다. 저는 대학 시절 학술 프로젝트에서 3D 프린트를 활용하여 재료비를 40% 절감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공병 장교를 복무하면서 책임감 있는 안전 프로세스 점검 및 개편으로 1년 6개월 동안 무사고를 달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장교 경험 이야기해 주시면서 무사고 어떻게 그걸 달성할 수 있었는지. 대표적으로 안전통로 구축, 안전수칙 추가, 그리고 안전점검 매뉴얼의 개편이었습니다. 저희 부대는 지뢰제거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큰 안전사고가 피치 못할 것이라는 것을 저는 파악하게 되었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고 사례집 20건과 인접사단의 작전 보고서를 10건을 분석했습니다. 주통로로 사용되는 메인 통로와 투입로에서 사고 발생이 거의 일어난다는 걸 알게 되었고, 이를 안전통로를 구축해서 마대와 발판을 사용해서 예방하는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건축? 공사관리 경험은 없으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건축에서 스마트 하우징 쪽이 아직 메인은 아닌데 이쪽으로 지원하신 이유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스마트 하우징은 첨단 기술의 유연한 적용이 가능하고 친환경적이어서 미래 사업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용해봤거나 가보신 곳 있으세요? 스마트 하우징을 제가 직접 이용해보진 않았지만 가 지은 첨단 뮤토와 광양 기가타운의 후기를 조사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3D 프린터를 활용해서 제작을 해보신 경험이 있는데 이때 좀 구체적으로 하신 게 뭔가요? 스케치업이라는 디자인 툴로 버프집을 전체를 만들어서 RC 구조를 모방하여 미니어처 구조물을 완성했습니다. 규모가 얼마나 했어요? 가로는 2m였고 세로는 2.5m였습니다. 높이는 40cm 정도 되었습니다. 인간 성적 우수상을 받으셨는데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우수상을 받으신 건가요? 제 기수의 ROTC 전체 임관자 중에서 성적을 1위를 해서 수상을 하였습니다. 1위 상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받으려면 공부도 엄청 열심히 해야 됐을 텐데요. 장기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ROTC 사관 후보생 때는 장기를 한다는 마인드로 임했지만 안에 있을수록 건축에 대한 열망을 계속 놓치게 되는 것을 계속 아쉽게 생각하여서 전역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1분 자기소개 시작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구매 전략 직무에 지원한 이건도입니다. 공군 보급장교로서 수리부속 관리 중대장 직무를 3년간 맡아 항공기 부품을 원활하게 지원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리드 타임을 20% 정도 감소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구매를 하려면 아이템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부품이나 이런 것에 대한 좀 이해가 있으신가요? 과거에 제가 공군에 있을 때도 항공기 부품도 어느 일반인에게는 어려운 품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집중을 해서 품목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고, 그를 통해서 원활하게 수리 부속 지원을 3년간 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어는 좀 어느 정도 하세요? 인도 생활을 하면서도 통역을 거의 한 달에 한 두세 건 정도는 하면서 영어의 실력에 있어서는 업무에 있어 부족함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계공학을 전공했다거나 이런 자동차 부품에 대한 이해가 높은 지원자에 비해서 지원자분을 뽑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떠한 기계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구매직무는 많은 부서와 협업하는 부서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과 많은 문제 해결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도와 같은 좀 열악한 환경에서도 적응하고 문제 해결을 많이 한 경험이 있고, 동시에 공군에서도 그 직무와 유사한 많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지원자에 비해서 저는 아이도 있고 가정도 꾸리고 있으면서 책임감 있게 남들과 다르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아주 여유 있게 잘 하셨고요. 의문이 아직 해결이 안 된 거는 나이도 많고 또 여러 활동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쌩쌩한 신입하고 경쟁을 했을 때 얼마나 더 강점이 있는가가 확실하게 드러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영역에 활동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하나 있고요. 근데 그게 없었던 상황에서는 항공기 부품을 이미 다뤄봤던 경험이 너무 좋거든요. 과거에 제가 공군에 있을 때도 품목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고,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그냥 탁 얘기하시면 그때도 뭐 전혀 몰랐지만 가서 이렇게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 사실 항공기가 자동차보다 훨씬 어렵잖아요. 복잡하고 난이도가 많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미 전혀 문제 없이 이 부분을 해결을 했었다. 그걸로 갔다라면은 되게 그래도 좀 깔끔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책임감을 좀 강조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까도 제가 신입에 비해서 뭐가 왜 당신 뽑아야 되냐? 지원자분을 뽑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했을 때 군 경험도 이미 중대장까지 해보셨고 항공기 부품을 다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책임감을 미시는 거가 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경쟁력 포인트는 해외 경험하셨던 거, 특히 인도라는 시장은 뭐 엄청난 시장이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실전 능력, 그리고 나이가 좀 있고 경험이 다른 곳에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의사소통하고 리더십에 있어서는 내가 훨씬 더 강력할 것이다 를 자신 있게 좀 밀어붙이시면 어떨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관영님, 3D 프린팅 컨스트럭션이라는 거를 제일 먼저 내 경쟁력으로 내걸었는데 저는 대학 시절 학술 프로젝트에서 3D 프린트를 활용하여 그 너무 미니어처인 거예요. 규모가 얼마나 했어요? 높이는 40cm 정도 되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건축이라 말하기 좀 민망한, 좀 프라모델 만든 것 같은 좀 그런 느낌이란 말이죠. 근데 건설은 스케일이 되게 중요한데 그 부분이 전달이 안 된 게 조금 아쉬웠고, 또 하나 아쉬웠던 거는 건축공사 관리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건축 공사 관리 경험은 없으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건 좀 크리티컬해요. 그럴 거면은 비전공자랑 다를 게 뭐냐, 지금 이렇게까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공병장교로 근무를 했다, 안전관리 해봤다, 그리고 뭐 기사 자격증 있다, 이 정도는 뭐 그럴 수 있지만 실제로 공사 관리를 감독해본 공병장교들하고 딱 붙었을 때는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좀 커버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이런 사례 조사 실제 가보는 거, 이거가 100%는 안 돼요. 하지만 익스큐즈 정도는 될 것 같아요. 한 3, 40%? 그럼 나머지 60, 70%를 뭘로 해야 되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건축 현장 가셔야 돼요. 모듈러 하우스로 짓는데 이런 데도 가서 같이 한번 공사해보시고, 대부분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일손이 많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가서 어떻게 결착시키고 기밀 공사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좀 보시면 되게 많은 것들을 할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너무 이론적이에요. 이론적인데 그것조차도 깊이가 깊지가 않아. 그러니까 조금 애매한 느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정리한 거는 필살기는 다 너무 좋아요. 3D 프린팅을 뭔가 해봤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에서 성과됐던 거, 그리고 지금 본인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임관우수상은 굉장히 좋은 강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장기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랬을 때 장기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ROTC 사관 후보생 때는 장기를 한다는 마인드로 임했지만 그러면 어버버 하지 마시고, 그냥 나는 장기는 생각이 없었는데 매 순간 나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그냥 최선을 다하고 싶었다, 그럼 끝나요. 그럼 이 사람 뭘 맡겨도 되겠네. 이거는 확실하거든, 인간우수상은. 그리고 건축 쪽에는 장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이 얘기하는 순간 그냥 흐뭇해하면서 좋아할 건데 이걸 너무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좀 강조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약점 포인트는 건축공사 경험 없는 거랑 조사가 부족한 진정성 이슈가 좀 있어 보인다. 두 개 다 커버 가능하거든요. 커버한 거니까 그거를 좀 사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면접관으로서 이제 끄적끄적한 내용들 뒤에 한 장 넘기시면 실제 내용까지 다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다시 한번 준비하시면 좋겠네요. 자신감을 가요. 나는 그냥 지금도 딱 마인드 세팅을, 난 지금도 군인이다, 현장 맡겨라, 내가 다 씹어먹을게, 딱 이거거든. 근데 뭐 너무 내가 거기다 썼는데 임의적인 자연스러움, 그냥 군대 말투 쓰세요. 훨씬 좋아. 훨씬 좋아. 이분은 전역하신 지 오래돼가지고 네, 저는. 지금 말투 딱 좋고 건축에서는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밀어붙이세요. 컨셉 확실히 잡아. 나는 공병 장교야, 이 마인드셋으로 밀고 가면은 되게 좋아할 거예요. 네. 거기 장교들 엄청 많아요. 네. 밀어붙여야 돼요. 파이팅 하시고. 감사합니다. 제대군인 두 분의 모의 면접을 진행을 했는데요. 제가 최근에 제대군인 분들, 군복무를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만나보면서 느낀 점들이 좀 몇 가지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제대군인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을 만한 세 가지 포인트 좀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군 경험에 자신감을 좀 가지시면 좋겠어요. 사실 군대는 조직이거든요. 조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회사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물론 이제 기술적인 차이나 의사소통의 방식이나 일하는 방식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그 조직에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한 방향을 가지고 어떤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것은 똑같은 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군 경험 자체를 너무 터부시하지 마라.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유사 경험으로 승화시켜낼 거냐, 필살기로 소화시켜낼 거냐,
이 부분만 해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제가 앞서서 정리해드렸던 경험 리스트업 3-4P를 통해서 필살기로 메이킹을 했는데 시도를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제 생각에 군 경험이 일반 기업에서도 강조할 수 있는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어요. 목표 달성 능력, 우리 언제나 임무 완수 막 이런 거 막 했었잖아요. 그리고 의사소통, 그리고 리더십. 이 세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좀 자신감을 가지고 거의 모든 일에 이 세 가지는 필요하거든요. 무슨 일을 하고 목표 달성해야 되죠? 무슨 일을 하건 의사소통해야 되죠? 무슨 일을 하건 팀원일 수도 있지만 협력업체를 포함해서 고객까지 포함되겠죠? 리더십을 발휘해야만 일이 진행이 되는 포인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포인트로 여러분의 경험을 잘 정리해서 좀 자신감 있게 필살기로 던지셔도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이 군 경험이라는 또는 군인이라는 컨셉에 대한 건데요. 이 컨셉을 버리지 마세요. 군인이 얼마나 멋진 건데 왜 계속 군인 아닌 티를 내려고 그래. 전역하신 지 얼마 안 됐으면 군인 느낌 날 수밖에 없잖아요. 괜찮아요. 직무에 따라서 산업에 따라서 그런 거를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거를 오히려 기업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군인이라는 느낌 자체가 뭐 말도 안 되고 뭐 까라면 까 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강력한 실행력, 그리고 사명감과 책임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어떤 임무를 받았을 때 자원의 어떠함을 따지는 게 아니라 주어진 환경 내에서 이걸 어떻게든 완수해내겠다,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원을 극대화시켜내겠다, 이런 컨셉이지. 요즘에 소위 MZ세대라고 하잖아요. 이런 게 너무 없어서 문제라고 다들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훈련 받으신 분들 아니에요? 그럼 강력한 컨셉 잡으세요. 오늘 한 분에게도 제가 그랬어요. 억지스러운 자연스러움을 추구하지 마라. 그냥 군대 느낌 그냥 풀친 풍기는 게 훨씬 면접에서 친근감 있고 강력할 것 같아요. 내 캐릭터를 확실하게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보완점인데요. 하지만 정보력은 보완이 좀 필요해요. 자, 군대라는 곳이 아무래도 앞서 있을 수는 없거든요. 이미 검증된 내용들, 확인된 내용들을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것이고, 또 기술 기반이라기보다는 경영의 방식에 의해서 운영되는 곳이기 때문에 첨단 기술에 대해서,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내가 직접 경험해보고 체험해보고 조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교육을 듣고 공부해보고 조사해봤다 이 정도는 좀 아쉬워요.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짧더라도 그 환경에 직접 들어가서 내가 느낀 바, 군대에서 이런 경험을 했는데 이 기술이 붙으면 이렇게 바뀌는구나, 이런 이야기만 할 수 있다면 사실 저는 군인으로서의 강점을 살리면서도 기업이 원하는 트렌디한 어떤 역량이나 관점을 동시에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특별히 제대군인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잘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대군인 지원센터를 검색하시면요, 그 안에서 여러분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요, 자격증 획득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 같아요. 모의 면접이나 진로와 관련된 많은 컨설턴트 분들도 대기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몰라서 못 사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이 사회에 진출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고민하시기보다는 이런 내용들을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만의 커리어를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의무복무로 군 경험을 하셨던 분들도 군대에서 했던 경험을 조직이라는 측면에서, 의사소통과 리더십이라는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요, 이런 센터를 잘 활용해서 여러분의 필살기를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군대에서 날마다 외쳤던 구호 있잖아요. 물론 부대마다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충성이라는 가치는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그 기간 절대 배신하지 않을 거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멋진 커리어를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군인 여러분들을 응원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 충성! Wake up, run, stand up, run. 두 눈 떠, 걱정은